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한편의 설교문에서 시작된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음모론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시작해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질문,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글로벌 금융,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적 전쟁. 이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핵심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세상의 사건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런저런 정치적 갈등들 있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전쟁을 위한 하나의 무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네, 두 번째 파트, 그림자 금융 제국입니다. 자, 만약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짜 벌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걸까? 이 자료가 지목하는 그림자 제국의 플레이어들 과연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자료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건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세계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지목되는 특정 집단, 즉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리는 그림자 계층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장 꼭대기, 즉 지도자 그룹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 밑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대원, 예수의 세력이 있고 이들의 가장 강력한 금융 무기로는 바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거대 자산 운용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냐? 자, 이 숫자를 보세요. 20조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자료에 따르면요. 앞서 말한 단 3개의 회사가 굴리는 돈이 미국 전체 GDP, 그러니까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한 전쟁.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이론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소위 그림자 제국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주장하는 자금 세탁의 순환 구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미국 정부가 막대한 원조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그 돈으로 미국 방산업체들한테서 무기를 사오죠. 그런데 셋째, 이 방산업체들의 대주주가 누구냐? 바로 앞에서 봤던 블랙록과 뱅가드라는 겁니다. 넷째, 결국 돈이 한 바퀴 싹 돌아서 그림자 제국의 손으로 다시 들어가는 완벽한 순환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가 직접 이건 자금 세탁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전쟁이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금융작전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건 바로 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손에 넣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잖아요. 엄청나게 비옥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땅의 28%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카겔, 듀폰,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 회사들 역시 블랙록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금융 네트워크가 장악하게 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들에 맞선 트럼프의 전투.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막강한 그림자 제국이 있다면 여기에 맞서 싸우는 세력도 있어야겠죠? 이 이론은 바로 그 저항 세력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진영의 입장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한쪽, 즉 바이든 나토 진영은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평화협상을 막고 전쟁을 질질 끈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반면에 트럼프 진영은 정반대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서 이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한쪽은 지정학적 필요성으로 다른 한쪽은 그림자 제국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까지 이 구도 안에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암살 시도 바로 전날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트럼프 관련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신원을 밝혀진 총격범이 과거에 블랙록의 무급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연결고리까지 찾아냅니다. 이 모든 정황이 암살 시도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강력한 금융 세력의 계획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음모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음모의 그물망이 펼쳐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울산 고려아연 공장에서 난 의심스러운 화재, 이걸 중국이 노리는 핵심 광물을 둘러싼 자원전쟁의 일부로 보는 거죠. 또 미국에서 갑자기 항공사고가 급증하는 현상은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갈등의 증상이라고 설명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가 농지를 사들이는 건 앞서 봤던 우크라이나 농지 장악과 같은 맥락에서 세계 식량 공급을 통제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는 이런 지정학적 갈등들은 사실상 연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는 완전한 세계 통제를 목표로 하는 거대한 영적 그리고 금융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만약에 이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잘 짜인 하나의 무대라면 과연 그 각본은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